몇 년 전 나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맞아 산속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곳은 우리 셋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1시간쯤 걸리는 등산로를 지나 산 깊숙이 있는 민박집에 도착했다. 그곳의 주인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 주변에서 꼭 봐야 할 명소를 소개해 주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래된 방앗간이었다. 주인은 그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며 추천해 주었다. 오후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고 시간이 늦기 전에 그 방앗간을 구경하기로 했다.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 걷자 낡고 버려진 방앗간이 등장했다.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뚜렷이 간직하고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낡고 메마른 건물에는 묘한 이끌림이 있었다.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이 젖어드는 내부에는 오래된 떡매와 곡물 찌꺼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 오랜 시간이 스며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방앗간 내부는 너무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멈칫하더니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덜컹이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모두가 화들짝 놀라면서 문 쪽을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 하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바람이 불 일도 없었다. 우리는 불길함을 느끼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밖으로 나오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두컴컴한 하늘이 우리를 덮고 있었다. 이미 해가 질 때가 아니지만 주변은 온통 암흑이었다.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지만 산길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게 변해 있었다. 그렇게 10분쯤 걸었을까 우리는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달았다. 방향을 잡으려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되돌아간 길은 다시 제자리였다. 우리가 방앗간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속삭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묘하게 따라다니고 있었다. 덜컥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 코 곁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를 포함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급히 뒤돌아본 순간 형체도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결국 우리는 익숙한 민박집의 불빛을 발견하고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뛰어들어갔다. 무사히 도착한 우리를 보고 민박집 주인이 놀라며 상황을 물었다. 우리는 방앗간에서의 일을 쏟아내듯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놀랍게도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방앗간은 예전에 사고가 난 이후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곡식을 만들던 일꾼들의 작은 실수로 붕괴된 이후로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더군요. 아마도 여러분이 만난 것도 그 일의 잔재일 겁니다. 다음날 우리는 더 이상 그 산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신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우리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며 매번 오싹함을 안겨준다. 아마 그 방앗간은 아직도 그곳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랜 전설로 유명한 귀신의 연못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 가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종종 밤에 이곳을 찾아왔다. 그 연못은 수백 년간 사람들을 울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날 밤 대학생 4명이 이 마을로 여행을 왔다. 그들은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맑은 공기와 고요함에 흠뻑 젖어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술을 마신 김에 괴담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 귀신의 연못을 찾아가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만류했지만 그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이미 깜깜해져 있었다.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다. 한 명이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연못을 비췄다.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그들은 호기심에 물가로 다가갔고 한 명은 물속에 손을 넣어 보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물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오래된 은으로 된 펜던트였다. 펜던트를 쥐어본 순간 4사람은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술기운에 그 감정을 떨쳐내고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4사람은 함께 걷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스마트폰의 GPS는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했고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때 가장 앞서 걷던 한 친구가 갑자기 발을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머지 3사람은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반응이 없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3명은 그의 팔을 잡고 억지로라도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무도 또렷하고 가까이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공포가 그들을 감쌌다. 마침내 가장 용기를 낸 한 친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뿐이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가장 맨 뒤에 있던 친구가 중얼거렸다. 귀신의 연못이 그걸 찾았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 들자 결국 그들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광장에는 밤에 실종된 4명의 대학생들이 기절한 채 발견되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쓰러져 있었다. 깨어난 그들은 어젯밤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두 반짝이는 펜던트를 쥐고 있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그 연못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괴담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4명의 친구들은 다시 도시에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종종 그날 밤에 꿈을 꿨고 꿈속에서 들었던 알 수 없는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그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몇 년 후 그 연못에 대한 새로운 전설이 추가되었다. 그곳에서 온 펜던트를 찾은 이들은 영원히 그곳의 주인의 주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다. 귀신의 연못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단지 전설로만 그 존재를 기억했다. 하지만 과연 그 연못이 다시 누군가를 부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 기말고사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산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펜션이었다. 인터넷에서 예약한 이 펜션은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돋보이는 곳으로 그야말로 힐링이 필요한 우리에게 완벽한 선택처럼 보였다. 여행 당일 우리는 모두 기분 좋게 차를 타고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초록빛 숲과 맑은 하늘을 보며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파이널리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펜션 주인은 다소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든 미소를 잃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요즘 농촌에 흔히 계신 친절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의 정취를 경험하고자 마당으로 나가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했다. 불이 타오르면서 따뜻한 불빛으로 주변이 환하게 밝혀졌다. 우리는 서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이 주변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 특히 이 펜션에서 머무는 사람들 중 몇 명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 친구의 말에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 귀신은 항상 혼자 있을 때 나타나서 사람들의 손짓에 깊은 산속으로 유인한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듣고 긴장한 기분을 풀기 위해 친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이 친구가 펜션 창문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걸 봤다며 다급히 우리를 불렀다. 모두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다. 우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다. 창문 너머에는 정말로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형체는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야가 어둡고 흐릿해서 확실히 볼 수 없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창문에서 물러나고 혹시라도 잘못 본 것이길 바랬다. 그때였다. 갑자기 펜션 내부에 전기가 나갔다. 주변은 암흑으로 변했고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당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다.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모두들 혼자가 되지 않도록 그룹을 이뤄 움직였다. 문을 닫고 좁은 방에 함께 모여있던 우리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것은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일어나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가 잠에서 깨자 그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우리는 두렵지만 밤을 견디면서 차라리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뜨자마자 우리는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났다.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모두 무언가 누르고 있던 중압감에서 해방된 느낌이었다. 이후로도 그 펜션은 우리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날 밤 우리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귀신의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공포는 우리 마음에 깊게 남아있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